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면접관은 당신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면접관들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상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주로 이제 제가 면접 전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할 때 그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면접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떤지 그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면접관들은 외부 면접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부 면접관, 다시 말해서 그 회사 직원입니다. 그 회사 직원으로 업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도 있지만 이것도 업무예요. 업무는 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고 업무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이걸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기준, NCS다. NCS는 표준화된 직무 역량. 표준화된 직무 역량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물론 그 기준으로는 다 수용 못하다 보니까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긴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냐 아니냐.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물론 면접관들에게 다른 이미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퉁명스럽게 얘기한다면 아무리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런 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할 사람을 뽑는 직무 역량을 가지고 뽑는 것 뿐이에요. 자, 면접장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면접관 입장에서 보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보는 면접관하고는 좀 다를걸요. 여러분들은 이 면접관 처음 보잖아요. 근데 이미 면접관들은 여러분 비슷한 사람을 수십 명 이미 평가를 했어요. 지겨워요? 뻔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잘 안 들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인지시키는 게 필요한데 인지라고 하는 건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돼요. 여러분과 면접관의 관계는 인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인사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고요? 내가 빨리 모범 답안을 얘기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고 나라는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자, 면접관들은 일단 직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나름 많이 배려해 줍니다. 진짜 많이 배려해줘요.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배려지 뭐. 그 이상 배려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직무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질문으로 끄집어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꼬치꼬치 묻지? 압박인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여러분에게 배려를 했으면 배려한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도 쌩 까버리죠. 고마운 마음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간단해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 대한 다른 평가를 또 해요. 그분들도 상상을 해요. 여러분을 뽑아서 일을 시키면 어떨까? 자, 실무 면접에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분들은 팀장급입니다. 실제 실무를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분들이죠. 임원 면접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임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직접 일을 시키지는 않아. 임원들은 여러분들을 좀 길게 봅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이 인성 면접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죠. 어찌됐든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부하 직원으로 같이 일하고 일 시킬 때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필기 시험까지는 공정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면접은 공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면접의 한계이기도 하죠. 자, 면접이 진행이 돼요.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답변하는 것보다간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덜 지겨워요. 자, 구조화 면접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동일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봅시다. 요번에 들어온 사람 6명에게 똑같은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어요. 한 6명 중에서 한 4명은 답변이 비슷할걸요? 근데 고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 그 중에 4명이 답변이 비슷해.
이런 식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면접을 하게 되면요. 오전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10대 번, 20몇 번, 30번도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면 너무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똑같은 얘기, 모범 답안을 찾지 말고 여러분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틀에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자꾸 더하세요. 여러분 경험을 더하세요. 여러분 경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기본이 되어 있을 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문,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정리하고 연습이 됐다는 전제의 플러스 알파지, 아무것도 준비는 안 됐지만 사람 괜찮아서 뽑는 바보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기회는 다가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해커스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